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중종 22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괴 생명체 물괴가 나타난다. 물괴에게 공격당한 이는 잔인하게 살해당하거나 살아남아도 역병에 걸려 죽었고, 한양은 빠르게 물괴에 대한 공포로 휩싸이게 된다. 중종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몰아세우는 영의정과 관료들의 계략이라 생각하고 옛 내금의장 윤겸을 궁으로 불러 물괴를 조사할 수색대를 조직한다. 그렇게 물괴를 쫓던 윤겸과 수색대는 믿기 힘든 거대한 비밀을 마주하게 되는데, 오늘 무비적 부비적에선 영화 물괴의 실제 역사 속 이야기와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로로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물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물이 아니라 물괴예요. 네, 말장난이죠. 크정 이런 거잖아요.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네네. 자, 오늘은 물괴에 대한 기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조선 중종 때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다. 네. 중종이 사후 돌아가신 다음에 마무리가 된 아주 미스테리한 기록인데, 중종이라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누구지?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드라마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고 하면은 대장금에서 대장금에서 네, 이모 씨가 했던 역할이 중종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네. 맛있구나. 네, 이렇게 했던 분이죠. 대장금이 음식을 만들 동안 네.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 역사에 나오지 않았던 네. 백스토리가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거죠. 시작은 중종 6년 1511년 5월 9일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 나와 안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전복이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명하여 몰아서 찾게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되게 구체적이네요. 그쵸. 날짜도 그렇고. 네, 개 같은 짐승이 나왔는데 이거를 쫓았으나 결국 잡지 못했다. 이런 아주 간단한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당시 괴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삽살개와 같이 생기고 크기는 망아지와 같았다. 우리 요즘에 그 도림천 가면 보이는 큰 개들 있잖아요. 네. 그런 개들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괴수에 대한 그 목격담이 입소문을 타면서 귀신 이야기까지 붙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좀 도성 안에 괴물이 있다, 막 이런 식의 좀 불안감을 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해요.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귀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나 보네요. 당시에 사람도 먹게 살기 힘든데 이 개가 크다는 거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거니까요. 그리고 이 중종 22년에 그러니까 1527년 6월 26일 상소가 하나 또 올라옵니다. 이것도 이제 괴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괴물에 대한 유언비어 때문에 이에 따른 공포를 수습해달라, 이렇게 왕에게 부탁하는 상소문이었는데, 이걸 중종이 묵과하고 넘어갑니다. 답을 하지 않아요. 네. 모른 척하고 넘어갔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거나. 그러다가 또 중종 25년 그러니까 1530년 7월 16일 대비전이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이유가 이 대낮에 괴물이 창벽을 마구 두드리는가 하면 요사한 물건으로 희롱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괴물의 형태가 딱히 이게 막 지정된 느낌이 아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무언가가 대비전을 자꾸 이제 뭔가 건드렸다, 이런 식의 느낌이 있는 거죠. 대낮이면은 봤을 법도 한데 또 본 사람은 또 없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런 거에 좀 불안감을 느껴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셨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2년 뒤인 중종 27년 1532년 5월 21일에는 궁에서 괴물이 날뛰기까지 합니다. 금군이 밤에 놀랐다. 어떤 자가 망령된 말과 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닫는다고 하자 금군들이 놀래어 소리치며 소동을 피웠다. 궁궐 안을 수비하는 금군들이 소란스러웠을 정도로 봤다. 네,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따라다니는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도 있고 이런 사건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잡은 사람이 없는 이슈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고, 중종이 돌아가신 이후 인종이 이제 왕이 되는데, 또 인종마저 돌아가신, 되게 짧게 이렇게 즉위하셨어요. 그래서 인종 1년 7월 2일 날 인종이 죽은 그 다음날 이제 괴물이 이제 밤에 다니는데,
지나간 곳에 검은 기운이 캄캄하고 못수레를 가는 듯한 소리가 난다. 이야기를 사람들이 나눴다. 라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괴물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오는 편이지만 잡았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네요. 이 괴물이 뭐 어떻게 생겼다라는 구체적인 묘사는 있지만 이게 정말로 어떤 생물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을 내려준 사람이 없어요. 실체를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면은 너무 빠르거나 혹은 너무 무서워서 보다가 만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도 있죠. 세상에서 제일 큰 개가 그레이트 데인이라는 독일 군견이 있어요. 네네. 국견. 이 개 정도 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개가 커도 무서워요. 왜냐면 제가 그렇죠. 어렸을 때 그 외갓집에 달마시안을 키웠는데 달마진도 크잖아요. 달마시안이 커요. 그래가지고 밤에 막 돌아다니면은 안광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봐도 지린단 말이죠. 제가 말했던 그 그레이트 데인이라는 네네. 그 개는 한 살이 됐는데 키가 2m예요.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개인가, 뭐 LA 종인가,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이 잘못 보고 난리를 그렇죠. 친 건가, 이거에 대한 게 없는데, 일단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는 중종 자체가 사실 그 이복 형제인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라선 인물이에요. 그렇죠. 중종반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전통적인 왕이 아닌 신하들의 주도로 신하들의 그 반정으로 추대된 그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이 공신들에게 좀 실질적인 권력을 내어주고 왕 자체는 좀 몸을 사리는 위치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사회적 불안감, 그리고 이제 그 왕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조금 괴물이란 요소로 표출이 된 게 아닐까. 예, 아니면은 그 왕을 좀 더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뭔가 그 왕권을 더 압박하는 그런 요소로 그냥 사용된 것들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도 보면은 대통령들을 좀 입지를 흔드는 게 뭔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사건들이 터지거나 이러면은 좀 그거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막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조금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캔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이번 영화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물개라는 괴물을 등장시키죠. 네, 이제 CG로 만들어서 그 괴물이 출연하게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작서의 변이라고 또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고.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소개하는 영화 물개의 초창기 제목이 물개 작서의 변이었어요. 네. 원래는 정우성 씨가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던 때의 제목이었는데 네. 당시 그 시나리오에서 지금 크게 떠고치지 않는 한 이 작서의 변을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와 물개하고 뭔가 많이 연관성이 있다. 잘 믹스 매치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 역사적인 트리트먼트만 딱 뽑아가지고 조금 접목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중종 때 유명한 권력가 중에 한 사람이 김한로라는 사람이에요. 네, 실제로 있던 사람인 거죠? 네네네. 김한로가 이제 그 중종과 사돈지간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자의 누나의 뭐 시아버지가 김한로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런 권력을 좀 잡고 있었는데, 이 중종이 또 부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들은 복성군을 낳은 경빈박 씨라고. 그래서 경빈박 씨가 늘 세자를 견제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세자가 죽으면 다음에 이제 복성군이 그쵸.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세자는 또 어머니가 그때 없었어요. 장경황후가 어머니인데 이제 그때 고인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은 김한로였던 거죠. 그래서 김한로와 경빈박 씨가 살짝 대립을 하게 되는데, 김한로의 권력을 주려한 인물들이 술을 다 써가지고 이 청해로 김한로를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한로는 유배가 있는 상태였고 계속 세자는 경빈박 씨의 약간 집중 타겟처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1527년 세자의 생일에 괴기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돼요. 바로 이게 작서의 변이 이건데, 바로 이제 한자 그대로 그을린 쥐, 즉 그 세자가 사는 동궁 뒷뜰에 사지와 얼굴이 지져진 쥐가 발견이 돼요. 테러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나무 조각에 이 세자의 생년월일과 저주하는 내용이 담긴 그 방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빈박 씨가 쥐띠인 세자를 저주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수군되기 시작을 해요. 또 유사한 사건이 몇 번 더 발생을 하게 되자
이제 경빈박 씨의 나인들과 사위들을 데려가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신문 끝에 이 사건의 배우로 경빈박 씨가 다시 지목이 되면서 이제 경빈박 씨와 그 복성군은 패서인이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왕가에서 아예 그냥 퇴출이 되고, 거죠. 네, 그다음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김한로가 다시 돌아오는구나. 돌아와요. 정계의 극적인 복귀를 시도하는데 성공하고 돌아온 다음에 자신을 반대하던 세력을 다 숙청을 한 다음에 그렇겠죠. 되게 절대적인 권력을 얻어서 한동안 진짜 엄청나게 절대 권력을 끄박하게 사용하게 돼요. 그러다가 아주 나중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바로 이 모든 그 작서해변에 있었던 사건은 아들 김회를 시켜서 만든 일이었다라는 게 밝혀져요. 사주네요. 그래서 김한로가 유배가 있는 동안 아들을 시켜서 이 조작해낸 사건이었던 스캔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 경빈박 씨랑 복성군은 그러니까 명예는 나중에 회복하게 되는데 이미 고인이 된 상태였죠. 김한로가 그 큰 그림을 가지고 모략을 펼친 거네요. 그렇죠. 그 작은 스캔들 하나를 던짐으로써 무섭네요. 자신의 상대 세력들을 다 무너져 내리게 한 아주 큰 그 스캔들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는 그래도 재미있는 건 김한로가 그렇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문정왕후가 그 경원대군을 낳게 되면서 또 한 번 판도가 또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면서 되게 작은 의심과 발단으로 이만큼 사태를 네,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스캔들을 내고 정치적인 그 수적들을 제거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과거 때부터 어떤 작전과 모략이 많았네요. 우리나라는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네. 뭔가 사건에 스토리가 있어야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하려면은 네. 그 암약과 암투 이런 게 조금 강하게 있죠 우리나라. 근데 요게 물괴에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베이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중종이 등장을 당연히 할 것이고 이 중종의 불안한 정치적인 입장, 그러니까 중종이 이제 그 물괴 사건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면서 팀을 꾸리게 되는데 그 팀이 이제 또 김영민 씨와 이제 그 캐리 씨가 있는 팀일 텐데 그들이 물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작서해변과 비슷한 뭔가 정치적인 세력과 또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물괴는 김한로네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물개는 조선시대 하이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진 슈퍼 괴물일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물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조금 불안하긴 한 게 이게 원래 초창기 기획 때는 차후 감독님이 처음에 진행하던 프로젝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그런 괴물, 크리처. 그래서 원래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크리처물을 만들어야 또 그게 맛이 사는데 이게 느낌이 크리처물보다는 좀 그냥 사극의 느낌이 좀 더 강할 것 같은 게 들어서 저는 뭐 고지라든 뭐 다른 뭐 괴물이 나오는 거든 메갈로돈이든 그냥 그 괴물에 집중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외적인 이야기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불안하다. 올곧게 크리처물로 볼 수 없는 그런 영화, 좀 그냥 우리나라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짬뽕 영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합니다. 네. 저는 조선 시대에 크리처물이 진짜 나왔다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신선하게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 왜 이렇게 자꾸 대호 느낌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호의 절차를 밟아가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 영화가 역사와 크리처 이 조합이 잘 맞아떨어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좀 이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는 일단 높게 하지만 좀 잘 나와서 또 요번에 한국 영화가 최근에 침체기였는데 신과 함께에 이어서 조금 더 흥행이 될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비적 부비적은 다음 회부터 저희가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르단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